스토킹하던 여성 영무원을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4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영무원을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환이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범행 동기 그리고 수사 결과 좀 요약해 주시죠. 네, 지난 14일 수요일 날 오후 9시인데요. 30대 남성이 신당역 여성 화장실을 순찰을 하고 있던 그 여성 영무원을 흉기로 공격을 해서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범인 전주환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서울교통공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3년 동안 불광역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10월 달에 입사 동기였던 이 피해자에게 교제를 하자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불법으로 촬영한 그런 혐의로 해서 직위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인이 상당히 좀 낙담을 한 것 같은데, 지난 8월 18일 날 처음으로 살해를 결심했다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스토킹이라든가 강제 촬영 등으로 검찰에서 징역 9년이 구형이 됐고, 이때 본인이 어차피 내 인생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 범행 다음 날이 15일이 바로 재판 선고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네. 14일에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 모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피해자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전산망을 이용을 해서 피해자의 근무 일정이라든가 정보를 조회해서 추적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그 본인이 이런 엄청난 일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범행 당시 전주환의 행적을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좀 계획 범죄,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정황들이 그렇습니까? 본인은 이제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이 된 그런 범죄로 보입니다. 8월 18일에 살해를 결심하고 난 이후에 교통공사 내부망을 4차례 방문을 해서 피해자의 근무지와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를 하고요. 5차례 그 주거지를 찾았는데 범행 당일에만 2차례를 찾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행 당시에 일회용 그 위생모와 코팅된 그 장갑 그리고 흉기를 준비를 했고요. 범행 과정에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소위 그 양면 잠바라고 해서 안과 바깥의 색깔이 다른 노란색과 예. 진회색이라 그러는데요. 범행 이전에는 노란색을 입었고 범행을 하고 난 뒤에는 뒤집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행 전에 휴대전화를 초기화시키고 약 1,700만 원 정도를 현금을 인출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범행 30분 전에도 피해자와 직접 마주친 것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네. 이것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그런 그 범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검찰에 소환되면서 송치가 되면서 전주환이 죄송하다 기자 질문하니까 그러면서도 진짜 미친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편 또 아주 살기 어린 눈빛으로 응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직접 보신 상태, 전주환의 모습 유추했을 때 지금 심리 상태 어떻다고 보십니까? 생각이 상당히 그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이 미친 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그야말로 이제 현실을 인식을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살벌한 눈빛으로 취재진의 카메라를 노려본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은 끝난 상태에서 뭐 어떻게 표현을 한다면 뭐 독만 남고 악만 남은 그런 상황에서 예. 방어적인 공격적 행동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의 그동안의 짧은 사회 경력을 보게 된다면 2016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1차 합격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인 지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거기에서 1년 동안 진행된 그런 그 15 생활을 갖다가 통과하지 못했어요. 수습을 마치지 못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실무 수습을 마치지 못했는데, 아마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즉 뭐 대인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예. 이제 주위 사람들의 어떤 그 진술에 의하면 아주 평범한 일에도 좀 이게 냉소적이고 휘죽거리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거의 편의점에 매일 와서 술을 갖다가 사갔다, 소위 네. 술에 쩔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 경찰에서는 지금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그 검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이코패스와 이 그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양립되기 어렵다라고 아마 경찰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는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검사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살해를 저지른 전주환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할 당시에 사실 이미 전과가 있었거든요. 음란물 유포 전과. 근데도 합격을 했다.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전과 있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서 걸러지지 않았는가 의문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영무원 같은 경우가 음란물과 연관된 그런 성범죄 전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것인데 2018년에 음란물 유포로 인해서 경찰의 그 조사를 받고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폭행 사건으로 한 번 입건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18년 12월 달에 공사 직원을 채용하기 이전에 11월 바로 수원장안구청에 결격 사유를 조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답변이 해당 사항 없다라고 하는 회신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 전 씨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에 있어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이 수용 관계는 징역이라든가 자격정지 이상만 통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해 2021년 5월부터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인사 규정에 성범죄를 포함을 시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그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 어떤 그 과정을 갖다가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이번 사건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 그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이러한 그 분위기가 확산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번 계기로 거의 뭐 모든 전과를 다 조회하고 판단 근거로 삼을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은 살인에서 보복 살인으로 변경을 해서 검찰에 송치했는데 살인과 보복 살인 어떤 차이가 있고 형량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경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전주환이가 범행을 오래전에 계획을 했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와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원한을 품은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복 살인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보복 살인과 일반 살인의 차이점은 일반 살인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에 해당이 되지만 보복 살인 같은 경우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지금 판단을 했고요. 검찰 역시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보강 수사에 이제 착수를 했는데 서울중앙지검 강력사건 전담 형사 3부에 이 사건을 배당을 했고 이 서부지법에서 현재 심리 중인 스토킹과 이제 병합을 할 것으로 이제 그 보이는데요. 여러 명명백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강 수사에 어떤 부분들이 보강이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사실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보강 수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보복 범죄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고 또 계획을 세웠고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검찰 과정에서 좀 더 확실하게 밝혀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